안녕하세요. 중개업의 명당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해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점유 회복이 목적인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권리 취득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돈을 찾아오겠다는 것이지요. 가처분과 가압류 모두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임시 조치하는 것이랍니다. 경매에서 가처분에는 입찰 전 권리 분석 단계에서의 처분 금지 가처분과 낙찰 후 명도 단계에서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명도 소송의 경우를 말합니다.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소유권을 팔고 이전하거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였을 때 채무자가 사회행위 취소로 하는 경우와 이혼 소송에 휘말렸을 때입니다. 경매에서 점유 이전 가처분은 명도 단계에서의 과도한 이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안정장치로 해두는 것인데요. 점유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A가 들어 앉았다가 내일은 B가 들어와 앉아 있고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점유를 특정하지 못하고 점유자가 불분명해지면 강제 집행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의 아파트를 1억에 사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잔금 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를 해야 할까요? 가처분을 해야 할까요? A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아서 둘 다 가능하게 됩니다. 첫째,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므로 소유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며 가처분을 합니다. 잔금은 공탁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야 채무불이행으로 내 것이 되니까요. 둘째,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합니다. 주의해야 할 후순위 가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후순위 가처분은 보통 소멸이 되나 소멸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첫째, 토지 소유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지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비록 후순위더라도 낙찰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답니다. 둘째, 처분금지 가처분 상태의 건물이 매각이 되는 경우 토지는 제외하고 권한 없이 건물을 지은 건물 소유자의 건물만 매각으로 나온 경우 건물의 매수인은 즉 낙찰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가처분 등기 원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일 경우 가처분권자가 소송에 이겼을 시 매수인 즉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답니다.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대처 요령은 가압류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을 하고 있지 않으면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3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목적이 달성한 가처분이 경매에 나올 시 매각물권 명세서에 채권자가 최선순위 가처분 말소 동의서에 제출한답니다. 제발 이거 위험한 거 아니니 들어와 달라고 요새는 채권들이 알아서 챙긴답니다. 경매할 때 은행, 채권자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면 항상 알려주니 항상 은행 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